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첫 출발은 빨간불 켜면서 양시장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현재 그 상승폭 반납 중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뒀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전화는 0231-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요, 무료 공개방송 위원님께서 전격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온라인에서 진행을 될 예정인데 인터넷 검색창에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한글로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무료 공개방송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공개방송에서 드디어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 시장 정말 잘 읽어주시는데 종목 이야기는 언제 해주시나요?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무료 공개방송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실전매매 정수 수요일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반등 줬다가 지금 코스피 낙폭 반납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아침에 이제 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어제에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고 예상보다 좀 반등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제에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매매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주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매매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3%에서 5%, 그러니까 3에서 5%라는 얘기는 5%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3%부터 팔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앞에, 그러니까 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5에서 10%다 그러면은 10% 팔려고 하지 말고 5%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장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단기 매매장인데 일단은 3에서 5% 정도에서 먹고 팔 짧은 매매 구간이냐 아니면 5에서 10% 먹고 팔 매매 구간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일단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개인들이 또 사요. 이렇게 되면은 장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침에서 그래도 오늘은 개인들이 안 사고 어제도 3천억을 팔았으니까 오늘은 좀 주춤주춤하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면서 그냥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개인들이 적극적이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저점 매수.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그런 정도의 리딩을 가지고 아침에 리딩을 제가 이제 집에서 9시 20분에 나와서 제가 여기 딱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20분에 나와서 지금 30분 지났잖아요. 딱. 그래서 20분, 그러니까 30분 전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아침부터 1,00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일단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막 몽땅 다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현금화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매매적인 단타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개인들이 1,300억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는 일단은 오전장에서는 밀릴 때 싸게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전략 자체는 바뀌진 않았어요.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오전장에서 빠졌다가 오전장에 들어주고 내일도 움직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릴 거고 결국은 지금 지수 저점을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이죠. 자, 코스닥과 코스피 봅니다.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이 483.5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가바닥이면 가바닥, 그러니까 가바닥은 가짜 바닥, 진바닥은 진짜 바닥. 그래서 이게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일지 삼중바닥형으로 움직일지 수렴형으로 움직일지 그건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지만 일단 저점 자리가 483.5자리를 찍혔고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더 좋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의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저점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에서 이렇게 아침에 눌릴 때 오히려 단타를 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기를 더 쉽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제 주식을 사서 사란 얘기예요.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구간에 일단은 가바닥이 진입이 됐다. 그래서 가바닥이기 때문에 가짜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수를 보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정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어제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밀리고 다시 움직이든 그냥 움직이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기업 어음 CP를 사주겠다라 그러죠.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투입을 해도 지금 당장 그 어음에 대해서 막 그게 이제 문제였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을 연준에서 책임지고 매수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현금으로 주겠다. 등등의 지금 1,000조 넘는, 그러니까 1,000조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어제 11조에 대한 경기 추경 예산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도 또 대통령 주재로 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재들은 있어요. 물론 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재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란과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혼전하는 이 속에서 여기서 주구장창 오늘 매수해서 바닥을 쳤으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분명히 며칠 올라가면 다시 빠질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며칠 올라가면 다시 빠질 텐데 이 며칠 올라갈 때에서 단타 구간이 많이 나오면 20% 나와요. 많이 나오면 20% 나오고 적게 나와도 3에서 5% 나옵니다. 근데 중간 정도로 보면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략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저점 지지시 단기 매매 공략 가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드렸고요. 오늘장 그럼 매매 전략은 뭐냐? 일단 코스닥이 좀 유리합니다.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프로그램 쪽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매수가 코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라. 대신에 시장 또 폭락하니까 사더라도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을 사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이따 폐업 종목을 얘기하면 당연히 낙폭과대일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30-40% 박살나 있는 종목일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일 거고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움직인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럼 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프로그램 지금 자, 어제 코스닥에 일자별로 돌렸을 때에서 어제 코스닥으로 2,6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1,800억. 그러니까 1,100억, 1,800억, 2,600억.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단타를 치고 있는 건데 뭐 한꺼번에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주고 왜냐면 지금 이때 대비 올라간 게 별로 없고요. 코스닥들이 다 빠지기만 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얘네들이 단타 치고 팔 겁니다. 왜? 지수는 길면 한 5일, 7일 정도 움직이고요. 지수 상방향으로 짧으면 2, 3일인데 하루 이틀인데 짧으면 하루 이틀 움직였다 다시 빠질 거지만 길면 5일에 7일 정도는 반등주고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하면 2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래 시장이.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는 좀 이렇게 수급이 꼬여서 좀 별로긴 하지만 자, 프로그램 보세요. 계속 팔죠.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별로 볼 때에서도 자, 투자자별로 볼 때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2,400억 들어왔고 지난주도 1,700억, 1,400억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지는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들 코스닥에서 들어올 때에서 바닥에서 샀죠. 그러면 들어주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들어주고 이제 쟤네들은 팔고 지수를 또 한번 쿵 하고 뺄 겁니다. 폭락을 할 건지는 적당히 뺄 건지는 그거는 외국인들이 드리블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주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폭과대 종목을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장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전략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제 드렸던 표적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SDI였죠. 매수가를 20만 원 잡아주셨는데 매수가가 미도달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잘 시청하셨던 분들은 왜 위원님께서 삼성 SDI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일 거고요. 또 코스피 종목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중에서도 수급적으로 외인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후성입니다. 자, 후성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가격적인 전략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형주 위주로 해 그리고 가격이 안 들어오게 거의 20% 폭락 내지는 30% 하한가 밑으로 가격을 밑으로 많이 내려서 줬는데 어느 정도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어느 정도 시장도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수적으로도 이 정도 빠졌으면 과거에서도 계속 내리 빠지는 게 아니고 또 빠지더라도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더라도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들어주고 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들어준 다음에 다시 밑으로 빼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 빼지는 않습니다. 계속 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매매적인 구간으로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 보여서 어제까지 제가 좀 전에 수급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을 매수를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일부 코스피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쪽이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통신 장비주 등등에서 모두 다 폭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는 다 빠졌고요. 좀 많이 빠진 애들은 40, 50% 이렇게 대부분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낙폭과된 종목들 특히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2월달 고점 대비 빠진 폭을 보게 되면 한 42% 빠졌고요. 최근 한 2주 동안 2주 동안 빠진 폭이 대략 30% 정도 빠졌다가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받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매수로 들어왔다면 그래도 조금 줄였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제 예상대로 오전에서는 외국인들이 파는 척을 하다가 오후장에서 이제 아직 오전장이냐 오후장 12시 들어가기 전까지 코스닥의 매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살금 줄이면서 코스닥을 주워 담으면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를 시킬 겁니다. 오늘이 안 움직이면 내일 움직이든 오전에 안 움직이면 오후에 움직이겠죠. 전제 조건은 뭐다?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막 1,000억, 2,000억, 3,000억 하면 오늘은 아니에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더 빠져서 얘네들이 더 매집을 해서 띄우면 띄우겠다 이런 뜻이지만 매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지금도 좀 줄었죠. 50억 또 줄였죠. 지금 750억이었는데 지금 또 50억 또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침에 개인들이 이거 미국 시장 올라가니까 덤볐다가 아침에 데웠죠. 그렇죠? 아침에 덤볐다가 밀리니까 지금 개인들이 또 겁나가지고 그렇죠? 거북이 보고 놀란 자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조금만 빠지니까 또 개인들이 겁내가 또 던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면 종목들 40%, 50%, 60% 지금 물려있다 보니까 좀만 빠져도 지금 막 던지는 지금 형국이 나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미국 시장 올라갔다고 들어주지 않고 아침서부터 들어주는 척 했다가 뺀 거예요. 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외국인들이 저거를 600억, 500억, 400억을 줄이게 되면 다시 전략을 얘기하면 이렇게 후성처럼 수급 보세요. 이런 식의 수급을 보면은 여기에 후성에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저께 22만 8천 줬어요. 많이 샀죠. 그리고 그저께 월요일 날 15만 3천 주를 샀고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연장 3일 동안 많이 샀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공매도라는 그 대차 부분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공매도 부분을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주식을 팔 수는 없고요. 대차를 빌려다가 그거 갖다 공매도를 때리게 돼 있는데 공매도 부분이 어제가 50만 주인가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도 몇십만 주 줄였고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산 것도 있지만 기존에도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연기금들이 열심히 사줍니다. 거기다 기관들도 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닥에서 자 아까 전에 빠진 폭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는 40% 넘게 빠졌고 최근 2주 동안에서는 30% 정도 빠져 있는 이 후성이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인데 매수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수가 오늘 강했다면 그렇죠. 오늘의 표역 종목 이거 좀 이따 이제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일 표역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일 표역 종목인 그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 전기가 아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20만 원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어제까지 제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코스피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원래 제가 그 얘기했었던 가격대까지 싸게 사는 걸로 계속 유지를 하시고 먼저는 지금 코스닥을 먼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코스닥의 수급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풀렸기 때문에 코스닥을 먼저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이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너무 가벼워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진 것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공략하시고 어쨌든 삼성 SDI는 2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요거는 일단 대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후속으로 가게 된 건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아까 전에 이해를 하셨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의 흐름들이 좋은데 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최근까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어제 화요일까지 연속적으로 사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주고 팬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그 폭이 20%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짧게는 뭐 3에서 5%지만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로 매매하기는 좋다. 왜?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스피의 구성은 그럼 왜 얘기하느냐?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얘기하느냐? 바로 얘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고 최근에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사 들어오는 거 보이고 충분히 많이 빠져 있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한번 들어 올리면 이쯤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폭이 커요. 만약에 여기서 6,500 올라가게 되면 12% 올라가고 7,000 올라가게 되면 7,000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한 20% 정도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안 찍혀서 안 보이는데 그렇죠. 22%. 그러니까 6,500원, 7,000원 그 빠졌던 이전 저점 자리까지의 목표치를 보고 그러니까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까지 보고 시장이 만약에 길게 반등 주면 5일에서 10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 13%, 12% 폭락한 다음에 어제 5%, 6% 반등을 줬죠.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남겨놨죠. 그게 일단은 그게 다행인 겁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 처음에서는 그 거의 750조, 800조 그다음에 1000조 정도의 연준에서 돈을 부을 때에서 기업어음이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빠졌대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연준에서 그거를 풀어주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해결해주겠다는 얘기 때문에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등은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다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며칠 동안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빠지긴 할 겁니다. 다시 빠지긴 하겠지만 이게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좋아도 빠집니다. 그래서 반등을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폭락하지 않고 아직 올라갈 폭이 좀 남았으니까 야금야금 뭐 1%도 2%도 오늘 미국 시장이 살금살금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서 지금처럼 후성과 같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한 번 정도 이제 튀는 흐름들을 이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싸게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 전략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원래는 5,900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침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사 들어왔을 때에서 튀었을 때 얘기예요. 튀었을 때 얘기였는데 지금 5,900원은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위에 널널하죠.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5,800원 정도로 제가 매수 가격을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파는지 좀 다시 조금씩 파네. 어쨌든 지금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줄어들면 5,800원 이상에서라도 조금 더 사셔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늘어나면 5,800원 이하에 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정도가 딱 변곡점인 것 같으니까 5,800원 이하 그래서 5,800원 정도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그래서 가격 수정을 5,800원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후성이라는 종목 오랜만에 가격대에서 이제 들어오는 종목을 이제 거의 2주 만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오랜만에 한번 후성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오랜만에 돌아온 후성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표적 종목을 담을 만한 현금이 아직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잘 매수가 부근에서 혹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을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좋지만 전화로 주셨을 때 좀 더 1대1 맞춤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위원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만큼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입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진 디스포요. 이진 디스플.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2,780원에 20%요. 2,780원이면 오늘 사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 정도면은 매수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네네. 완벽한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지수도 아니고 네. 아직 신용 물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네. 네, 아직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주는 척만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들어주는 척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을 품어요. 아, 이제 반등을 주는 거 하면서 물타기라거나 이제 다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많이 물리긴 했지만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30% 40% 물렸는데 반등을 주게 되면 물타기라거나 마음을 놔요. 이제 올라가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뒤통수를 팍 치죠. 그러면서 폭락을 팍 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그때에서는 아유 씨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희망을 꺾고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빠지는 경우들 보면 제가 벌써 이 방송을 14년 동안 이 증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차트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도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뭐 3,500원, 정말 잘 나오면 뭐 4,0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팍 올려가지고 개인들이 물려있는 가격까지는 절대로 안 줘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강하게 팍 올라오게 되면 개인들은 물려있다가 수익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주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면 다시 밑으로 한번 흔드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7, 8번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매적인 구간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라인이 어제 저점이 2,500원이잖아요. 그렇죠? 2,550원, 2,505원인데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살짝 눌리더라도 너무 그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제 버티시고 있다가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다시 뭐 2,000포인트만 박살 안 나면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천억이 아니라 천조를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제 호재가 그 천조를 또 어떻게 쓰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또 호재가 먹히면은 또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주게 되면 요것도 한 3,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3,000원만 가도 10%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3,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단기적인 매매 구간이 아직까지는 이어진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자 차트 다시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막 2조, 3조를 던지고 코스닥을 5천억을 던진다. 그러면 일진 디스플 팔아야 될까요? 그냥 갖고 가야 될까요? 저는 이거 갖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 4-5번을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아, 예전에도 샀다 팔았다 하셨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샀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 장기적으로는 대응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대응하면 얘가 이전에서 1,4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네네. 한 20년 전에? 11년 전에 1,300원이 저점인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다시 반등 줬다 쿵하고 빠지게 되면 1,300원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2,500원, 2,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에 물려가지고 20%, 30% 물려도 냅두면 예전에 매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물리면 30% 물려도 가져가면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다시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리면 그냥 냅둬버려도 되고요, 얘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20% 30% 물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져가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참으시면서 가져가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네. 네,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한번 이번에 문자네요. 자,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현대유아 자동차 부품주 들어와 있는데요. 자, 자동차 부품주 현대유아. 자, 이거 일단 거래소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게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쪽이에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유아의 수급인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66만 주를 샀고요. 연기금은 내리 팔고 있고 기관들은 뭐 계속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다가 다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지금 계속 사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게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이게 가벼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기가 외국인들은 그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없는 공매도도 계속 때리는 거고 지수도 계속 폭락을 시키는 이유가 개인들이 신용 매수가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16조가 들어왔습니다. 16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한 3, 4일 전만 하더라도 14조 정도였는데 오히려 2조 5천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 기가 외국인들이 이 거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줄줄줄줄줄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언제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연기금이 열심히 들어오든가 개인들이 계속 사서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 매수는 어떤가요?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자, 매수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여요. 2만 원까지 빠질지 1만 원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면 줄줄줄줄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왜 이렇게 계속 빠졌을까라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계속 줄줄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줄줄줄줄 빠지는 이유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데 또다시 바닥에서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수급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사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 그때는 사도 되고 외국인들이 안 사면 그냥 관망만 하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샀으면 그 저점 대비 뭐 10% 20%는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매수 가격은 모릅니다. 2만 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시점으로 해서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10에서 20% 정도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바닥 대비 10에서 20% 나와요. 근데 여기서 30%가 더 빠질지 50%가 더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셔라. 내지는 신규 매수도 아직은 관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근데 파메신을 샀는데 이거 못 빠져나왔어. 아, 파메신 샀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네.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오늘 계속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저거를 매도 좀 고만하고 이제 좀 사줘야 돼. 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더니 오늘 계속 매도하는데 이게 개인들이 지금 오늘도 거래소를 4,400억을 사고 코스닥을 1,300억을 사요 아직도. 네. 이러니까 지금 오전장은 계속 줄줄줄 밀리고 있는데 자 이거 매수 가격이 얼마인가요? 38,000원. 38,000원. 비중은 40%? 50%. 50%예요? 비중 50%? 잘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일단은 시장 자체를 네. 여기서 제가 조심하라고 2월 중순하고 3월 11일 날 조심하라는 딱 그 타이밍이 그나마 싸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네요, 보니까. 그쵸? 네. 근데 이미 거기는 늦었고요.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세요, 그냥. 근데 반등을 기다리는데 이게 단번에 그 38,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올라갈 때 걸리는 저항 라인이 있는데 그 저항 라인 일단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27,000원, 3차적으로는 뭐 28,500원, 4차적으로는 3만원. 자, 되게 많죠, 저항 라인이. 아유, 어떻게? 네, 올라올 때마다 이게 다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38,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막 그 올라가야 될 관문들이 많아요. 되게 막 거기를 뚫어야 될 관문들이 많은데 이게 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수가 바닥을 치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3만 원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딱 끝나게 보면은 뭐 단번에 뭐 종목들 폭등하면 이게 뭐 4만 원까지 갈지도 그건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는 뭐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치료제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기다린다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냥 여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왜냐면 손실을 40% 보면서 팔 필요는 없어요.
네, 기다려봐야지. 뭐. 네, 그래서 기다려 보는데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로 바꾼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에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종목들이 다 예뿐만 아니라 다 나와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도 한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고 25,000원, 27,000원까지는 올라왔다가 다시 밀릴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그렇게 올라왔다 내려와봤자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뭐 그때 손절하지 말고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걸 가야 되겠네. 네, 그냥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올라왔다고 그냥 손절하고 내려올 때 다시 사야죠. 그러면은 그걸 정말로 정확하게 딱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대부분 그렇지 되더라고요.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네. 내가 딱 팔면 더 올라가 버리고 더 올라가 쫓아가면 또 빠지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덜 깨지는 괜히 그냥 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또 쫓아가다 또 싸게 팔면은 얹혀서 더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이왕 많이 물렸다면 추가 매수만 조심하면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쇼박스요. 쇼박스. 아, 그래요. 지금 뭐 쇼박스, 우리 뭐 영화관 가면은 많이 쇼박스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관 관련주들이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슈로 IT도 빠지고 뭐 조선주도 빠지고 건설주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빠진 거 그냥 덜 깨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버티시면 돼요.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 뭐 적자 뭐 장난 아니라는 얘기 많이 이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이슈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죠? 네. 영화관이 망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겠죠. 기다리시는 게 낫고 대신에 추가 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270원에 15%요. 3,200원에 15%. 3,270원. 3,270원에 15%. 네. 3,270원에 15%면은 대략 손실이 36%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깨져 있는 개들이 한 30에서 그러니까 작게 좀 적게 깨진 사람들은 30%, 그러니까 대응을 않고 그냥 냅둔 사람들이 30% 정도 깨져 있고 많이 깨진 사람들이 한 40%, 50% 되는데 그냥 딱 평균 정도예요. 평균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할 필요 없고 코로나 이슈가 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비중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혹시 현금 네. 여력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추가 매수를 좀 언제쯤 그러니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 여력이 그 몇 프로나 있는데요? 한 5% 정도. 5% 정도? 5%나 10% 정도? 5%나 10% 정도?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없을 텐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 추가 매수는 지금은 단타 구간이라서 이게 전날까지 제가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좀 샀네. 좀 사기는. 근데 개인들이 손절을 11만 주밖에 안 했어요. 더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개인들이 손절이 조금 적은데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 안 좋아요.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코스닥이네. 자, 코스닥. 시가총액은 1,300억.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근데 자금이 너무 지금 작아갖고 지금 갖고 있는 5% 10%의 3분의 1을 들어가면 사실 별 표가 안 나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지금 현금화가 30에서 50% 정도 돼 있으면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를 오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쇼박스 같은 종목을. 근데 지금 내용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슈 지금 막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영화관 사람들 계속 안 다니죠. 그렇죠? 안 가죠? 네.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안 가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악재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란과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악재만 있는 게 아니고 호재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뭐 해법을 찾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유럽들도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간씩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약간 보일랑말라 아직은 기사는 안 나왔지만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게 또 호재로 둔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기준만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의 그러니까 현금화한 5%의 3분의 1 내지는 10%의 3분의 1 금액은 작지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추가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할 수 있고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5에서 10% 수익 나오면 그 부분만 파는 거야. 물린 거는 냅두고. 아, 이해되셨죠? 네. 계속 그 전략이에요. 지금 전략은 다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얘기했던 전략이 다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적인, 그러니까 이미 물린 건 납둬야 돼요. 물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냅두고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5%, 10%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또 빠지면 또 그걸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네. 네. 그럼 됐나요? 여기서 지금 오늘 추가 매수 조금 해놓고 그렇죠. 다 하지 말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폭이 대충 한 5% 정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10%인데 그냥 5% 정도로 뭐 보고 지금 정도에서 저점 매수해서 5% 올라가면 팔고 뭐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근데 5%면 팔라 그러는데 갑자기 급등을 팍 하는 바람에 7, 8% 올라가면 또 그냥 팔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10%까지 욕심을 내라는 얘기 아니고. 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다 보면 이 힘든 상황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매하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녹십자 셀이고요. 녹십자셀. 예. 45,000원이에요. 30%예요. 45,000원에 30%.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네. 자, 지금 뭐 줄기세포, 그다음 면역항암체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 뭐 여기저기 이제 종목 뭐 진원생명과학도 최근에 무슨 뭐 치료제 얘기 나오고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래서 지금 막 다들 제약주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녹시아셀도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 3일 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만약에 최근에 바닥에 샀다라 그러면은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개월 전에 45,000 사셨네요. 그렇죠? 네네. 비중은 30%예요. 30%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6개월 전에 45,000원 수익 났을 때 왜 안 팔았나요? 한 5, 6만 원 갈 줄 알았죠? 수익 나면 팔라고? 네네. 근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매수가 뭐 조금 못 와도 네. 그냥 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크게 물려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이상을 저는 팔아라가 제 원칙이에요. 네네. 크게 손실이 20% 30% 물렸는데 그게 팍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 가격으로 오게 되면 욕심이 있으면 절반 50%를 팔고 욕심이 없으면 99%다 팔고 1%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걸 욕심에 맞춰가지고 50에서 99%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욕심에 그릇에 맞게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저의 전략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안 팔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다시 45,000원 이상을 들어주게 되면 욕심이 많으면 50%를 팔고요. 나머지 50% 현금화를 하고 욕심이 없으면 그 이상 팔아가지고 나머지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들은 지금 녹십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2017년도 이 날바닥에 했을 때 28,000원대, 27,000원, 28,000원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나서 이거 그때 당시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셀하고 100% 가까이 수익을 내준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쳐다보거든요, 잘. 근데 회사는 좋아요. 얘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막 그 항암 효과,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뭐 이뮨셀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이슈가 그때 다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먹혔던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제약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실적이 좀 나와봐야 하는 거고. 근데 녹시사셀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바닥을 지금 찍는 모양을 줬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45,000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한 5만 원, 6만 원의 목표치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왜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욕심으로 생각했을 때의 목표치인 거고 다시 올라갔다가 만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배신을 하고 던진다라 그러면 다시 저점이 깨지고 3만 원이 깨지면 얘는 장기하락으로 갑니다. 네네. 장기하락 뭔지 알죠? 그냥 잠수 타는 거 종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잠수 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3만 원이 깨지면 안 되고 45,000원 돌파하고 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열심히 사는지 수급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000원 다시 오면요. 같이 전화 주세요. 그때. 45,000원 올 수 있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양만 봐서는. 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는요.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2차 전지인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얘도. 근데 많이 빠져도 되는 게 얘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은 공평합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2차 전지의 일진 머티리얼즈.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53,000원이시고 비중은 20%. 자, 비중은 20%에 53,000원이면은 이거 하필이면 그쵸?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기간을 늘리면 바닥에서 5,400원 할 때 있었죠. 5,400원 할 때 여기 사야 되는 자리죠. 만원 할 때도 사야 되는 거죠. 저는 2016년도에 이거 8,000원 만원대에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 만원대 종목이 580%인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만원, 15,000원, 그리고 여기도 뭐 3만 원 정도? 물론 이때 당시에서는 제가 후성을 얘기하거나 여기서 후성, 뭐 그 얘기는 됐고, 어쨌든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데서 샀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하필이면은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더 갈 것 같아갖고 그 욕심에 그 머리 부딪히고 떨어진 자리 있죠. 이렇게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사시는데 여기서 사게 되면요. 이거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도 사람을 잘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만 안 물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를 쳐도요. 적당히만 사고 치면 어떻게 한번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최고점에 물리는 사고를 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한 30% 올라간 거 아니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한 30% 올라가고 50% 올라간 거 물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고 바닥에서 600%, 500%만 올라가는 종목을 최고점에 물려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손절을 놓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게 가져가야지.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쭉 살펴봐서 다시 늘려서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진 폭이 몇 프로입니까? 얘도 다른 종목들과 동일하게 한 4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닥 자리에서 세게 반등 주면 한 4만 원 정도, 작게 반등 주면 한 3만 5천 원 정도. 근데 작게 반등 주는 게 10%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얘도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세게 반등 주면 4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 4만 원까지 올라가면 27%나 올라갑니다.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반등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작게 3만 5천 원, 3만 7천 원, 3만 6천 원까지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렸다, 뭐 4만 원에 물렸다, 뭐 3만 7천 원에 물렸다, 뭐 3만 5천 원에 물렸다.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수술 이걸 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이어붙이면 되죠. 그렇죠? 살리면 돼요. 다시 추가 매수해가지고 살리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아직 물려있거든. 그렇죠? 2차 전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코로나 이슈 끝나면 다시 얘는 원래 대장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53,000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나쁜 얘기는 당장은 안 올라오니까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고 좋은 얘기로 바꾸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의 대장이었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1년 버티면 다시 고점은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그냥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개인들만 많이 샀다라든지 그랬다면 저는 이거 뭐 1년 동안 가져갔을 때에서 복구가 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근데 지금 누가 산다? 외국인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한 1년 정도 가져가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 단가가 낮으면은 뭐 금방 빠져나오겠지만 이거 고점에 물리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예. 매수 가격 75,000원에 15%. 75,000원에 15%. 자, 남아있는 현금 여력은 얼마나 있나요? 5%에. 100%? 5%. 5%? 많이는 없으시네. 예. 자, 그래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얘도 2차 전지죠. 그리고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다시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요거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일진 머티리얼보다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바닥을 쳤다 안 쳤다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데 어차피 5% 지금 추가 매수한다고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니까 만약에 6만 원 쪽으로 밀리면 그러니까 6만 원 이하로 할게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쪽으로 밀리면 그 5%를 추가 매수하시고요. 예. 안 밀리고 그냥 쭉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7만 5천 원. 네, 그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 전략 알겠죠? 밀려서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내려가면 5%를 추가 매수를 하고 안 밀리면 냅두세요. 그냥 냅두면은 여기 네. 쭉 올라가니까.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2차 전지들이 움직이게 되면 아까 일진머티리얼즈도 반등이 나올 거고 후성, LNF 뭐 등등에 있는 2차 전지들 다른 것도 움직이니까 얘가 강하게 움직이면 다른 쪽을 보세요. 차라리. 제가 아까 전에도 후성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해서 움직이면 후발주로 후성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얘를 공략하면 돼요. 5%로. 예. 네, 그렇게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자, 문자 종목인데요. 자, 현대사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 자, 현대사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료 관련주, 이제 남북경협, 오늘 보니까 남북경협도 움직이는데 이게 뭐 호재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인 겁니다.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아직 안 빠지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 세력들이, 뭐 안 팔아서 그럴 건데, 근데 안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빠져야 돼. 많이 빠져야 재밌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고. 자, 현대사료는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이 12,80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12,800원.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그 자리들이 뭐 6개월, 뭐 1년 전에 물렸으면 사실 뭐 옛날에 물렸으니까 아쉬움이 좀 덜한데 이게 최근에 물린 것들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그 3월 11일 날, 10일 날, 11일 날 현금화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시장 폭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현금화를 하라고 30%, 50% 해야 된다고 얘기드렸고 2월 달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니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했었어도 지금 오히려 여기서 물릴 게 아니고 지금 샀으면 얘도 5%, 10%는 단타가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일단 10,000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먼저 올라오기보다는 IT 부품주들, 뭐 통신장비주나 2차 전지나 코스닥 IT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5장 전략을 드리게 되면 자, 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800억에서 900억 이상으로 해서 1,000억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여기서 간을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지금 콜옵션을 사죠. 콜옵션 아까 30억, 40억 사더니 지금은 이제 50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 이거 확정적인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공개 방송을 할 건데 공개 방송할 때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때서. 왜냐면 그 1시간 동안이 굉장히 그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공개 방송 11시부터 12시까지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수급들을 이제 상황을 살펴주겠죠. 보면은 지금 콜옵션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판다라는 것은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을 발로 떼어놓고, 그쵸? 발로 차서 떼어놓고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지금 계속 지금 그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떼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을 계속 할 때마다 뭐랬습니까? 수술이 자르는 수술이 아니고 이어붙이는,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수술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매매적인 입장으로 이제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이 좀 됐어요. 자, 보면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적인 전략을 잘 들으시면서 지금 시장 잘 대응하시라는 전략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전 매매 정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위원님의 이제 진심을 알아주신 건지 문자 메시지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조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3810님, 이정수 위원님 이번 주도 방송 잘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꼭 약속대로 챙겨보셨으면 지금 대응하시기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는요. 9771님, 전문가님 말씀처럼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그대로 몸 그대로 받아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리고 7231님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진행 좀 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날만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오늘은 엽니다 하고 보내주시다 보니까 무료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꼭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라고 이제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4019님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보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열린다고 하죠.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꼭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오후장도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